저희 집은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고민되는 집, 애들이 저희 있어. 집도 특징이 보시면 네. 꽃대가 안 잘려 있어요. 아 보통은 꽃대 막 그 빨리 자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꽃대를 되게 늦게 자르는 집이에요. 왜요? 새끼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그냥 그 얘네 상태가 자기들이 원하는 상태까지 쭉 자라다가 네. 꽃대가 어느 정도 꽃이 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이거 오기 전에 벌써 잘라 있잖아요. 어디에서 자르냐면 여기서 그죠, 이쪽 그죠. 잘라요. 네.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거는 개인적인 카더라도 있고 네. 꽃대를 빨리 자르면 꽃이 네.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자, 꽃대를 일찍 자르면 더 나오는 것 같더라. 사실은 꽃이 피우려고 하면 얘네들도 호르몬을 내보내잖아요. 개화 호르몬을 막 내보내는데 이제 막 내보내면 개화 호르몬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의 어느 경우도 있냐면 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계속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좀 일찍 잘라내면 옆으로 네네네. 또 꽃대가 그쵸. 왜냐면 번식을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이 꽃대가 실컷 올라올 만큼 올라오면 이 개화 호르몬이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딱 잘라내면 호르몬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데도 또 막 틀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도 그렇게 저희도 이제 카더라로 배웠고 네.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경험을 해보니. 그렇죠. 해보니까 약간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때 조금 빨리 잘라주냐면 네. 꽃이 피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할 때는 잘라주는 편이에요. 꽃이 핀 상태에서 분갈이를 할 때는 그냥 잘라버리고. 예, 왜냐하면 그때는 좀 안 자르면 탈수가 좀 심해져. 아 얘는 꽃을 피워내려고 영양이 꽃으로 노력을 가기 하고. 때문에 그럴 경우는 잘라주는데 네. 일반적으로 분갈이가 이렇게 다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저 지난 가을에 네. 분갈이 활착은 돼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된 거 됐고. 같은 경우는 놔두는데 네. 그 다음에 자를 때도 또 하나는 네. 보통 이렇게 아까처럼 만약에 이 상태면 어디를 자르시겠어요? 저는 여기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잘라줘요. 끝에만. 네.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카더라가 제 개인적인 카더라가 좀 네네네.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딱 네. 좋아요. 왜 제 스타일이야. 그러냐면은 짧게 잘랐을 때 가끔 우리가 왜 감염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길게 잘라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지가 예를 들어서 2개를 올린다고 쳐요. 네네. 쭉 빠진 상태에서 길게 자르면 네. 꽃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얘가 슬슬 얘를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 쭉정이로 변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쭉정이가 변하고 여기서도 쭉정이가 변하거든요. 같이. 네. 아, 여기서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죠. 그래요? 여기서 아, 같이. 그래서 네네. 꽃대를 가만 보시면은 네. 수분기가 쭉 그렇죠. 가면서 여기서부터. 네.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감염이 되더라도 네. 여기서 잘라서 타 들어가는 시간하고 여기서 타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이렇게 길게 잘라주면은 여기서도 같이 말라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더라긴 한데 네. 꽃대를 잘라갖고 여기서 물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케어를 그렇죠. 해서 자 길게. 일단 네. 꽃대를 자르는 시간도 좀 넉넉하게 주고 네네네. 꽃대를 자를 때도 자르는 위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 훨씬 끝이 여기 지금 여기 뭐라고 하더라 여기 지금 꽃몽울이 있는데 네네네. 여기만 탁 잘라내시더라고요. 자 네,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가끔은 또 어떤 이제 제가 주로 관리라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고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놔둔 손님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이뻐. 안 이쁘죠. 보기 싫어. 치렁치렁. 그래서 이런 매장동에서도 좀 짧게 끊기도 하는데 네. 건너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길게 놔두는 아 이제 편이에요. 완전히 사장님 저희가 건 이제, 재배를 하는 거. 재배하는 거는 아. 최대한 좀 길게 해서 여유롭게 하는 편이고 네네네. 매장동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아. 짧게 자르기도 해요. 왜 손님이 싫어하니까. 근데 아.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 아, 약간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세요. 왜냐면 꽃대를 우리가 언제 자르냐 하면 진짜 이것도 여러 번 하거든요. 빨리 잘라주고 쭉 최대한 늦게 보고 막 여러 번을 해봐요. 여러 번을 해보는데 저도 꽃대는 좀 기다렸다 자르는 편인데 일이 너무 많아.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온 다음에 자르려고 해. 그래서 요즘에는 올라오는 족족 제가 막 잘라내고 있었는데 자, 요렇게 관리, 그러니까 케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꽃이 폈을 때 꽃이 폈을 때 꽃이 조금 그러니까 폈을 다는 때 아니고 몇 여기에서 개가. 먼저 음. 폈을 때 좀 자르는 편이고 네. 시기는 조금 빨리 자르는 편은 아니에요. 자, 빨리 자르지 않는 이유는 경험상 이게 무슨 이거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경험상 해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 자르니까 다른 데서 꽃대가 더 올라오더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르는 위치도 저 아래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지금 잘라주고 일찍 제거하는 경우는 꽃이 이제 분갈이를 딱 할 때 꽃이 같이 피고 있을 때 꽃대가 올렸을 때는 꽃대 제거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물어봐도 네. 박사님들이 아시는 분이 없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거든. 할 필요가 없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카더라. 꽃대 제거하는 거 고민하는 거 다육이밖에 없을걸요? 그렇죠. 다 어떤 식물이든 그다음에 꽃이 보잖아요. 또 하나가 저희가 네. 이제 저쪽 뒤에 문을 열면 등산로고 여기가 주택가잖아요. 네. 그래서 다육이가 꽃이 피네라고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아. 그래서 좀 잘 안 자르는 편이고 아.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꽃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꼭 꽃이 피는 거 자체만 그래서 지금 염자 꽃핀 거 갖고 좀 난리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또 저 지나시다가 안 그래도 어. 영상 봤잖아. 어. 왜 이렇게 염자꽃을 보려고 하냐고. 근데 이제 동네 분들이랑 네. 아까도 이제 어르신 지나가다가 이게 꽃이 펴요라는 거에 어. 좀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저희는 약간 스타일상도 그렇고 음. 꽃을 이렇게 아무튼 뭐 빨리 자르거나 애써 노력은 하진 않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이런 이거 사장님들의 어떤 그런 매장에 특징이 있어. 그렇죠. 특징이 있어.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다육이 농장 100개를 가잖아요. 100개 농장의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화분의 사이즈 벌써 제가 딱 와서 보니까 풀분 모양이 달라. 풀분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각자 이제 그 사장님들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께 꽃대를 관리하는 방법도 농장 사장님들마다 자기만의 방식을 이야기해드려요. 정답이 없어요. 다 달라. 그러면은 그쵸. 듣는 분들 너무 헷갈려. 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뭐든지 이제 거기서 타협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짧게 자르는 거는 네. 나중에 뽑기도 힘들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솔직히 이렇게 자르나 응. 이렇게 자르나 응. 많이 이쁘고 안 이쁘고는 솔직히 없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왕- 만일에 최대한 안전하게 간다면 네. 어느 정도는 길게 그렇죠. 놔두시고 나중에 아. 이게 쭉정이가 됐을 때 뽑기도 네. 좋은데 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요? 쭉정이가 돼도 저는 잘 안 뽑아요. 그러면 놔둬요? 왜 그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도 막 하더라예요. 경험상. 네, 좋아요. 쭉정이가 어느 정도 돼서 뽑죠. 네. 그러면 또 뽑히죠. 네. 그럼 그 안에서 상처가 나. 그렇죠. 이 그 물을 꽃대가 줘. 들어가 있었던 자리가 그럼 있지. 우리가 물을 주죠. 네. 그럼 거기서 또 골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그래서 좀 최대한 늦게 뽑는 편이에요. 그마저도. 꽃대도 완전 최대한 그러니까 늦게.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천천히 마르잖아요. 네. 그 완전히 요 사이에서 꽃대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이제 속살이라고 생각하면 네. 완전히 얘가 분리가 되면은 막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치유를 하는 막. 맞아요. 네. 그 막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여유 있게 한다면 이걸 어느 정도 우리는 빨리 뽑고는 싶지만 쏙 뽑았을 때 상처가 나서 그 물이 고여서 사실 죽는 경우도 사실은 희박하거든요. 희박하지만 내가 아끼는 게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언제 이게 상처가 완전히 꽃이 끝까지 한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완전히 말랐을 때까지는 일부러 쏙 뽑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무튼 저희는 꽃대를 잘라서 물렀다 그거 솔직히 잘 못 느껴요. 그래요? 네, 저희는 잘 못 느껴요. 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참고해볼 만한데요? 그러니까 그 상처까지도 우리가 꽃대는 빨리 잘랐어요. 네. 이제 이게 빨리 뽑아지면 사라지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뽑아버리면 이렇게 똑 소리 날 때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저기 토릴류 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옹이처럼 진짜 쑥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상처가 줄기가 일자면은 물이 고일 일은 없는데 가끔 진짜 우리가 좀 재수없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재수없을 때 내가 아끼고 하는 게 물이 고여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꽃대를 빨리 자르는 이유가 진딧물 때문에. 그렇죠. 해충이 꼬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진딧물이 생기면 약을 쳐라. 일단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진딧물이 또 다 생기는 경우도 사실은 없거든요. 모르겠어. 저희는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기적인 방제를 하세요? 네. 당연히 해야죠. 이게 내 눈에 없을 뿐이지 네. 여기서 다부떼님이 사갔을 때 벌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되게 의무라고 생각해. 최대한 깔끔하고 벌레라든가 병이 없는 상품을 전달을 해드리려면 우리는 생겼을 때 약이 쳐요라는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생겼을 때는 이미 끝난 것이고 네. 우리 눈에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일 뿐이라고 안 보이는 생각하거든요. 거지. 솔직히 농장에서 물건을 입고를 시키면 요즘은 좀 줄었지만 30~40%는 깍지벌레가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핑크장갑 채널이라든가 뽀니니 아시는 분들은 저 자식 조금 민감하다는 걸 아실 거야. 그래서 저희 맨날 퐁당퐁당 얘기하고 그게 제가 수년을 관리해보고 저쪽에서
재고 상품 있잖아요. 네, 네. 그 키우다 보니까 네. 아, 이런 부분을 제가 100% 케어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점 하나 찍혔으면은 약을 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하나 찍혔다는 거는 그게 시작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죠. 주기적인 방제를 하는데 네. 꽃대에서 진딧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진딧물 같은 경우는 원래 날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진딧물이 네. 이게 제가 아까도 손님들 그랬는데 이제 다육식물에 대한 오해가 네. 물을 말리면 깍지가 생긴다. 그건 오해예요? 그 다음에 깍지가 자주 생기는 거는 계속 생긴다. 자주 생기는 게 있다. 그러니까 깍지가 잘 타는 날개가 있다. 잘 생기는 게 네.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진딧물 같은 경우는 유시충하고 무시충으로 나뉘거든요. 그건 뭐요? 그러니까 진딧물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얘가 어디서 왔을까요? 밖에서 왔겠죠. 어떻게? 날라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날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진딧물 특성이 네. 다 실컷 먹다가 먹을 게 없으면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요. 어머? 그래서 꽃이 핀 거 같은 꽃이 핀 그 진딧물, 그러니까 꽃이 핀 형태에서 진딧물이 생기는 거는 네. 주변으로 확산이 되는 게 그게 이제 무시충, 유시충이라고 하는데 네. 없던 날개가 생기면서 이동을 해요. 이거는 카더라가 아니라 사실이야. 이 실용 농업에서도 사실이고, 네네. 깍지 같은 경우는 네. 제 거 영상에 보시면 가끔 제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갈이 빨리 하고 빨리 탱탱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를 아는데 네. 시기를 좀 조절을 하자는 취지로 네. 제가 일부러 공중에서 6개월에서 1년을 말리고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은 그렇게 1년을 물을 안 주고 말렸다고 하면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건조할 때 깍지벌레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도 진딧물이 없다가 날라와서 이동해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깍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깍지? 보통 깍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래 이렇게 분을 갖고 오면 네. 여기에 원래 살지 않았을까? 혹은 어디서 날라오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데 말은 이제 우리는 그게 정답인데 응. 물을 말리면 생긴다고 하잖아. 물을 안 주면 안 주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기 하느님만 가능한 거.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깍지벌레를 물을 굶기면 생긴다 그게 아니라 네. 깍지벌레 약간 특성상 건조할 때 많이 전성을 증식되는 잘하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을 말리면은 깍지가,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매니아분들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부떼님처럼 우리가 깍지벌레가 이동하거나 바람에서 날려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입되면서 안 보였던 게 일로 전파가 되거나 네네. 그게 아니라 자연 발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자연 발생은 없어요. 불가능하죠. 어떠한 그 미생물이라든가 바이러스는 모르겠지만 일반 생명체가 어떻게 무에서 저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떻게 스스로 생겨요. 얘도 초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 10층에 초파리가 어디서든 날라왔거나 묻어와서 그 환경이 조성이 돼서 나온 거지, 진짜 초파리가 없었는데 어디서 날라 생긴 게 초파리가 어디서 생길 수 없어요. 깍지벌레도 우리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너무 불안해들 하셔. 물을 좀 끊어줄 때는 끊어주고 줄 때는 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러면 깍지벌레가 생기잖아요. 물을 안 주고. 그 다음에 통풍을 안 시키면 깍지벌레가 생긴다는 또 생각도 많으세요. 통풍하고 깍지벌레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리대에서 그 통풍이 잘 되는 다육식물에 깍지가 왜 생겨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있으니까 생긴 거지. 그렇죠. 있으니까 생긴 거고, 있으니까 번성을 더 잘하는 그 거지. 어느 조건에서 네. 깍지벌레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우리가 물을 자주 주거나 물이 많은 상태라면 얘네들이 호흡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는 씻겨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물이 건조한 상태가 우리가 대부분 다육식물이 여름하고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 단수를 하기 때문에 얘네 사이클이 빨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시라. 있으니까 생긴 거고 주기적으로 약을 치면 100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감소는 시킬 수 있다. 요거 짝 저랑 맞아. 깍지는 여러분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기 방제의 의미는 뭐냐면 박멸이 아니라 눌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랑 네. 그다음에 뭐 잘생긴다는 것도 어떤 네. 의미냐면은 네네. 가끔 이제 까라소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까라솔에 깍지가 잘 생겨요. 대중적이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일반 배추라든가 뭐 무라든가 일반 작물이라든가 보면은 네.
특정한 나무나 그 채소류에 잘 생기는 병해충이 따로 있어요. 그거 맞잖아요. 맞는데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가 길면 길고 짧게 이거를 운영을 해봤잖아요.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지. 네. 그러니까 다육식물에는 전체적으로 깍지벌레가 잘 생기는 편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관수가 관엽보다는 좀 그쵸. 덜하니까 말려서 네, 키우는 편이니까. 선인장, 뭐 선인장, 다육식물,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약간 남아프리카 식물들이라든가 네네네. 그런 식으로 깍지가 기본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방제를 어떻게 했고 그 농장이나 매장이나 개인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네. 얘가 다 죽고 새로 생기는 건 없다고요. 아. 다 죽고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다 약을 쳤는데 안 죽고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안 죽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겁을 너무 내요. 거부. 그러니까 그 카더라의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겁을 너무 내고 막 그렇게 하니 스트레스를 받으면 케이스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자꾸 퐁당퐁당 얘기를 하고. 퐁당퐁당 뭔지 궁금하다. 이건 이따 분갈이 할 때 네네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얘기를 들어보고. 와, 우리 사장님이 어찌나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난 저 뒤에 화분이 너무 궁금한데. 저 화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 화분은 우리 뽀니네에서만 구매할 수 있나요? 현재 여기 만드시는 사장님하고 네. 저희만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조건상 네. 대량으로 안 나오고 네. 현재 저기까지 마지막 분 네, 저기 있는 것까지 근데 뒤에는 좀 일본에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전부인 거예요, 이제? 저 뒤쪽 그러면 이건 단종 상품이에요? 현재 기준으로는 단종인데 네. 뭐 나중에라도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은근히 그 만드는 과정이 네.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저희는 입으로 화분을 만들지만 네.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네. 흙을 선정하는 거, 굽는 온도, 유약, 그다음에 네. 색깔 발색을 어떻게 할지 진짜 네. 고민 많으실 것 그리고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네. 유약이 얘에서 떨어져 맞아요, 나간다. 맞아요. 그것 햇볕. 때문에 맞아요. 오해도 햇볕에.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토분인데 약간 강도가 좀 있는 토분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토분보다는 네. 토분하고 유약분하고 중간적인 역할인데 네네네. 그래서 요거가 지금 대량 생산보다는 네. 그 약간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저쪽까지만 해서 그렇게 그 충분한 양은 되게 많이는 있지는 않아요. 우리 뽀은이네 다육이를 보면은 약간 사이즈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분도 대품 그렇게 큰 화분보다는 약간 여기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 화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와, 요 화분은 노란나비 화분. 그러면 지금 요 공방에서 네. 제작을 한 네네네. 화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혹시 가격대를 좀 여쭤봐도 돼요? 지금 요 사이즈 정도 되면 뒤쪽이 24,000원이고 오, 요거는요? 요거 2만원이고요. 요 앞에가 18,000원. 오, 생각보다 가격대가 막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렇죠. 원래 토분이 이런 토분은 가격대가 높아요. 요즘 네. 유행하는 토분 가격 장난 아니죠. 맞아요. 최대한 맞아요. 조금 최대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근데 네. 저희 또 특성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되게 크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자꾸 네. 아기자기 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 매장에 저희 재배동도 그 사이즈가 길이 나서 계속 잘리는 형편이라 대품을 놓을 데가 없어요. 아, 진짜. 되게 기승전 되게 유쾌한 그런 이유가 있어. 와, 요런 디자인 너무 예쁩니다. 요 정도는 얼마 정도예요? 그것도 18,000원 정도. 예, 18,000원 정도? 네. 이런 우유병 스타일 좋아요. 요런 스타일. 근데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이 유약분 이런 도자기 화분의 이런 어떤 진지한 요런 그림하고 이번에 토분에서 나온 이 캐릭터 사랑스러운 거하고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층이요. 네. 의외인데 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네네네. 근데 50대, 60대 분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약간 귀엽고 아기자기한 맛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녀노소 잘 안 따지고요. 네. 그래도 이게 저희 미끼 상품이 왜 여기 있냐면 미끼 상품 웃긴다. 미끼 상품. 네. 아이들하고 이제 엄마 딱 오잖아요. 그러면 2,000원짜리 다육이 골라서 네. 엄마 나 이거 한단 말이에요. 엄마 나 이거 엄마 이게 나 이거. 얼마인지 모르고 엄마 나 네, 이거. 그래서 이게 네네. 미끼 상품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 지금 토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도 화분을 오래 만드신 분이라 네. 다 이제 그거 감안하고 아, 여기도. 네. 요런 사이즈 베란다 타영맘들을 지금 작은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필되는. 그러면은 지금 어쨌건 요 화분은 우리 본인의 어디서 사요? 카페? 제가 유튜브도 찍으려고는 하는데요. 아, 찍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가 이제 일이 네.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또 저희 집이 네. 오늘도 저쪽에 그 목포에서도 오셨지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제가 컨셉을 잘못 잡았어. 뭐 키우는 거 배합토라든가 병장을 그래서 제가 또 오시는 분들도 쉽게 못 보내거든. 최대한 그래. 충분히 아까 설명드리고. 펄라이트 세봉다리 파는데 엄청 얘기하고 결국은 계시더라고요. 펄라이트 못 팔았잖아 지금. 제가 스티로폴 넣으라고 했잖아요. 어머, 진짜요? 굳이 넣지 말라고. 굳이 넣지 말라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또 다음에 또 매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컨셉을 직접 갈아 찍고 엎으셔야 되겠네. 네 맞아요. 이제 굶어 죽겠는데. 뽀니 이렇게.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도 판매 예정이 아니, 저기 있어요? 가끔씩은 올려요. 가끔씩은. 조만간 예정이고. 이제 우리 네. 진짜 세상에 이렇게 드라마 한 편을 지금 찍고 있네. 자, 우리 보은이네 그 유튜브 채널 광고 좀 해주세요. 핑크 장갑이라고. 핑크 장갑. 요즘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검색하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저하고는 약간 컨셉이 좀 비슷해요. 왜냐면 저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좀 약간 그 컨셉이 조금 비슷해서 저는 굉장히 딱 내 취향이야 제가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다육이 키울 때 우리가 막연하게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보고 바꿔보고 변형시켜보고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키워야 돼. 그럼 저는 그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는 저처럼 약간 삐딱하게 아웃사이더처럼 저 처음에 다육이 유튜브 채널 했을 때요. 저 되게 싫어했거든요.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제가. 왜냐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저희는 해가지고. 약간 왜 구독자라든가 그게 누릴 네. 수가 없는 구조냐면 네. 뭐 판매 업데이트나 그건 제가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보도 있겠지만 네. 어려워하세요. 아. 왜냐면 저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하.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남자 구독자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네. 저기 대부분 70에서 80%는 네. 50에서 60대 엄마들. 어머님들이시라 음. 원리까지는 좋은데 네. 이거 그래서 어떻게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뭘 언제 줘야 되는데 그게 결론인데 네. 그래도 저희 집에 꾸준히 찾으시는 분들은 네. 몇 번 다 실패하고 어느 정도 습득이 돼 있는 과정에서 그 원리는 네. 저희가 판매한 요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네.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됐을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시는 게 편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네. 좋아는 하는데 왠지 불안하고 저렇게 막 그때 전시회 갔는데 그때 그래. 왠지 불안하고 죽을 것 못해. 같고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를 못 하겠더라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우리는 자리 좁아 죽겠는데 낮은 분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현실하고 동떨어진 건 아닌데 낯서니까 낯설고 좀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 본인에는 고인물들이 많아요. 고인물들 그렇구나. 고인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우리 60대 네. 엄마들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요거 애기들이 게임하면서 고인물이라고 썩은 물이라고 안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10년 손님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충분히 이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그런 원리로 그렇구나. 지금 아까도 깍지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받아들일 때 네. 내가 충분히 야채 처리를 못했구나. 그러면은 저 핑크 장갑이 약을 어떻게 칠하는데 그렇지. 그걸 그렇죠. 좀 알려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따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우리 되시죠. 이제 분갈이 하면서 두루두루 다방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분갈이하러 가야 되는데.